저번 시간에 우리 지증왕 봤죠? 자, 지증왕 어떤 왕이었죠? 좀 큰 사람이었죠? 기억나죠? 음경 얘기가 나왔었죠, 저번에. 1척 5촌. 기억나요? 1척 5촌이면은 1척이 24cm고 5촌이 12cm니까 36cm죠? 네. 자, 네. 아무튼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인을 못 만나다가 그 거대한 똥을 두고 강아지 두 마리가 막 다퉜다 그랬죠.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똥의 주인을 찾아가 봤더니 연재 부인 박 씨였죠. 자, 그래서 연재 부인 박 씨와 지증왕이 사랑을 나누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죠. 지증왕 때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순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임금 죽으면은 그 임금 모시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같이 묻는 거예요. 생매장하진 않죠. 자, 근데 이 순장 말도 안 되죠. 옛날 사람들은 뭐 잘 모르니까 죽어가지고 어디 다음 세상을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어서도 그 사람 모시라고 따르던 하인들을 같이 죽여 묻는 건데 요 지정왕 때 이게 금지돼요. 대신에 뭐가 생겼을까요? 신라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죽여서 묻질 않고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대신 넣어요. 그 저기 무덤에다가 그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우라고 불러요. 자, 6세기 초반부터 신라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 이제 사람 뼈라든지 이런 순장된 시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흙으로 만든 인형, 토우가 나와요. 그 토우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해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지금 요건 그림자를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네. 자, 그리고 우경이 보급된다.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죠? 자, 농사할 때 저 깊이 있는 땅까지 이렇게 들어 엎어서 위로 꺼내야지 이게 잘 버무려져서 농사가 잘 된다 그랬죠. 영양분이 그 아랫 땅에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자, 소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 사라, 사로, 서라벌, 뭐 계림 여러 개로 불리다가 이제 국호가 뭘로 딱 정해진다? 신라라고 정해진다. 조그맣게 쓰면 덕업, 일신, 망나, 사방. 자, 덕업, 좋은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망나, 사방에, 뭔가 망나라고 하는 거는 빛이 사방에 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뭐 좋은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빛이 사방에 퍼지게 한다 이런 좋은 뜻인데, 여기서 뭐랑 뭘 땄어요? 신과 라를 땄죠. 그래서 국호가 뭐가 된다? 신라. 이전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라고 부르다가 마침내 임금 칭호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박혁거세 뭐였어요? 거서관, 남해, 차차웅, 자, 그리고 유리, 이사금, 뇌물, 마립간, 지증, 왕. 그렇죠. 네.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죠. 우산국이 지금은 어디예요? 독도 옆에 좀 큰 섬. 울릉도죠, 울릉도. 당시 울릉도 사람들이 세금도 신라에다가 안 내고 막 저항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부라는 장군이 이제 이 우상국 사람들을 정벌하려고 꾀를 썼어요. 맞아요. 나무로 라이온, 사자를 만들었죠.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이거를 잔뜩 실은 다음에 멀리서 이제 그 울릉도 사람들한테 이 사자 만약에 항복 안 하면 이 사자 풀어가지고 너희 다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죠. 자,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이 여기서 쫄아가지고 결국은 그쵸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지증왕과 그 거대한 똥의 주인 연재 부인 박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둘 태어나요. 큰아들이 저 원종. 큰아들이 뭐라고요?
원종, 둘째 아들이 입종이었어요. 큰아들이 원종, 둘째 아들이 뭐라고요? 입종. 자, 지증왕의 큰아들 김원종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법풍왕이에요.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지증왕만 크다는 기록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증왕 할 때 이 지증은 뭐냐면 시호예요, 시호. 자, 시호는 호는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어. 부르는 표현인데 시호는 죽은 왕이나 귀족한테 신하들이 올리는 칭호예요. 살아생전에 지증왕이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이 왕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신하들이 올린 칭호를 뭐라고 부른다? 시호라고 불러요. 자, 신라에서 처음으로 시호를 사용한 왕이 어느 왕이다? 지증왕이다. 그럼 이전까지 이 소지마립관, 자비마립관, 눌지마립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거.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 성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김. 성은 이제 따로 붙이진, 성은 원래 있었던 거고, 김씨, 박씨, 저기 뭐야, 저 석씨의 나라잖아요. 그냥 자기 이름 가지고 이제 임금 칭호를 붙여, 소지마립관 이렇게 불렀던 거. 그렇죠. 지금 그래도 지증왕은 김지증이 아니라 지대로라는 이름이 따로 있죠. 지도로, 지철로 이런 이름이. 자, 그럼 이제 법풍 볼게요, 법풍. 이 법풍은 무슨 법풍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법을 흥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는 말은 뭔지 알죠? 더 잘 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이게? 불편님의 법이에요. 네. 신라에서 불교를 크게 키운 왕이 이 왕이. 무슨 왕? 법흥왕. 이 법은 누구의 법이라고요? 부처님의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아니불이 아니다. 부처 불자예요. 자, 당시 신라는 이제 막 좀 나라꾸를 갖춰가지고 좀 이제 강해질랑 말랑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국방부가 있죠. 자, 신라에서는 군대를 관장하는 국방부가 이름이 뭐였다? 병부였다. 병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고구려 소수리방이 했던 거. 율령을 반포한다. 신라에서는 율령 반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법흥왕이에요. 앞으로 너희 한국사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짜잘짜잘하게 만날 거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법흥왕 율령 반포했다는. 고구려 어느 왕이었어요? 소수리왕 율령 반포였죠. 신라는 어느 왕이에요? 법흥왕 율령 반포. 그리고 백관의 공복의 위계를 제정하다. 백관은 여러 신하들을 얘기하고 공복은 유니폼이죠. 우리 백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고이왕 때 관등, 관복을 정했죠. 제일 높은 관리들, 1등급, 2등급 관리들 어떤 색깔 입었어요? 자주색 입었죠. 그 아래 비색, 비색이 빨간색이죠, 그쵸? 네. 그 아래 청색, 그쵸? 그거보다 더 아래 황색이죠. 이렇게 나갑니다. 신하들은 자주색을 입고 있어. 그쵸? 신하들 중에서도 급수가 높은 신하들. 네. 고급 공무, 고위 공무원들은 자주색을 입는다. 불교는 이 법흥왕 이전 100년 전부터 신라에 들어왔어요. 신라가 불교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지 기억나요? 별로 좀 꺼려한 것도 있었는데 어느 나라 통해서 들어왔죠? 고구려 통해서 들어왔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쵸? 그때
고구려 사람들이, 그쵸. 수탁을 죽여라 하기 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라에서 머물렀죠. 그죠? 그때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라에 들어온 거예요. 무코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신라에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진 않다가, 요때 마침내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자, 어떤 사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죠. 자, 당시 흑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절. 자, 이차돈이 이 흑륜사라는 절을 그 경주 월성 임금 사는 궁궐 옆에다가 이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불교를 믿지 않는 신라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차돈한테 막 따져요. 자, 네가 뭔데 이 궁궐 옆에다가 이 지금 부처를 모시는 절을 이런 이상한 절 같은 걸 짓느냐? 그랬더니 이차돈이 법흥왕이 허락해줬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귀족들이 그래서 법흥왕을 찾아갔더니 법흥왕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입을 싹 씻은 거죠. 자, 그래서 이차돈이 그러시면 이 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목을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흥왕이 그 많은 귀족들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치죠. 자, 쳤더니 삼국사기 기록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흰 피가 나왔다 그래요. 네. 시계가 많은데. 네, 흰 피가 나왔다 그러고 삼국 유사에서는 쳤더니 흰 젖이 나왔다 그래요. 젖. 네. 피랑 젖은 한문이 다르죠. 피는 혈이고 젖은 뭐예요? 유죠, 유. 모유할 때 그 유. 자, 그리고 그 흰 젖이 한 마장, 그러니까 한 몇 미터 이렇게 솟구쳐 오른 다음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뭘로 떨어져서 내려왔다 그래요? 이건 좀 신기하지 않을까? 꽃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그러죠. 그죠? 네, 이차도는 남자예요. 이차돈의 성이 뭘까요? 네, 이씨? 아니죠. 이차돈의 성은 박씨입니다. 박씨. 박이차돈입니다. 그리고 삼국 유사에서는 이차돈의 이름이 염촉이라고 나와요. 삼국 유사 기사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종, 흥법, 염촉, 멸신. 자, 써볼게요. 네. 원종, 흥법, 염촉, 멸신.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원종이 누구예요? 원종. 법궁왕이죠. 흥법이 뭐예요? 흥법. 그렇죠. 법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법은 누구의 법이라 그랬어요? 부처의 법이라 그랬죠. 그죠? 불법이라 그랬죠. 염촉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차돈이라 그랬죠. 이차돈이 멸신은 뭘까? 멸신. 멸이 뭘까? 멸. 멸망하다라는 뜻이죠. 멸망하다. 소멸하다, 멸망하다 이거잖아요. 신은 뭘까? 신. 자신? 뭐예요, 이거? 그치. 몸신자예요. 자기 몸을 죽여가지고 불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법흥왕이. 일으킨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법흥왕 때는 신라의 이 관직이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한다? 상대등이란 관직이 등장한다. 자, 나라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신하들을 이끄는 최고 관직을 이제 재상, 국상이라고 부르는데 고구려 국상 이름이 뭐였어요? 대대로였죠. 나중에 연개소문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망리지, 대망리지라고 하죠. 그죠? 자, 백제는 뭐였어요? 상, 상장 장착. 상좌평이었죠. 그죠? 신라는 뭐예요? 상대등이에요. 자, 그리고 법흥왕 때 백제랑 신라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시달리던 이 나라를 정복해요. 가야. 가야는 6가야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수로 왕의 금관가야를 정복하다.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는 사람이었어요.
구형왕 김구해인데 그 김구해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막내 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막내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무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무력은 나중에 김서현을 낳고 김서현은 만명이란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김유신을 낳죠. 그쵸? 자, 우리 광개토대왕이 썼던 연호 기억나요? 영, 시험에 냈잖아, 이거. 영, 영락이었죠, 영락. 광개토대왕 영락대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근데 신라도 연호를 사용해요. 신라 최초의 연호, 건,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해요. 건원. 그러면은 신라에서 어떤 문서 같은 거 낼 때 다 어떻게 썼을까요? 건원 원년, 건원 2년, 건원 3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흥왕이 정한 그 연도 세는 기준을 딱 정한 게 그 연호예요. 그 처음 썼던 연호 이름이 뭐라고요? 건원. 자, 고구려 첫 연호는 뭐였어요? 광개토대왕. 영락이었죠, 영락. 신라는 뭐라고요? 건원. 이 연호를 진덕 여왕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연호가 왕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뭐 진흥왕 때 개국으로 바꿨다가 태창으로 바꿨다가 뭐 계속 연호 바꾸는데 진덕 여왕 때 신라 고유의 연호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진덕 여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 가가지고 무슨 동맹이 체결되죠? 나당 동맹이 체결되죠.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당나라랑 마치 대등하게 동맹을 맺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쵸, 맞아요. 좋아요. 이제 당나라의 머리를 조아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신라가. 그래서 자기네 연호를 이렇게 쓰다가 이거는 원래 중국 걸 흉내낸 거란 말이에요, 중국 황제를. 더 이상 신라 고유 연호를 쓰지 않고 당나라 연호를 쓰게 돼요. 진덕여왕 때부터.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자, 이제 진흥왕 보세요. 법흥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그, 지증왕 아들 중에서 원종, 법흥왕 말고 입종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다 그랬죠. 그 입종, 둘째 아들의 아들이 삼맥종. 누구다? 진흥왕이에요. 입종은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큰 아들이 삼맥종. 두 번째 아들이, 요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수필종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입종의 두 아들,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삼맥종. 이 사람이 어느 왕이에요? 진흥왕.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김수클종. 이 수클종이 낳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만명이에요. 무력이 김무력 아들이랑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있는 수가 있습니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유진, 김흠순. 자, 이런 아들인데, 김흠순은 반굴이라는 그 관창 앞에 죽은 화랑 알죠? 그 반굴의 아버지가 김흠순.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나중에 이제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건데, 진흥왕이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임금이에요. 신라 영토를 엄청나게 떨치고 특히 중요한 거, 한강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사람들은 진흥왕을 자신들의 어떤 좀 굉장히 성스러운 왕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흥왕 직계 자식들을 높여서 부르게 돼요. 자, 성스러운 뼈다귀 해가지고 진흥왕의 직계 자식들을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진흥왕의 직계 자식들을 성스러운 뼈다귀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골. 그럼 성골 아래 여러 귀족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진짜 뼈다귀, 진골. 그 아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두품이라고 불렀다. 두품 중에 제일 높은 두품은 어떤 두품? 육두품. 쭉 가서 몇 두품까지? 자, 골족과 부품족. 그래서 골과 품을 따가지고 이런 신라의 신분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한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진흥왕, 그리고 진흥왕의 형제 수클종, 만명.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골이었을까요? 성골이었겠죠, 성골. 그죠? 자, 근데 김서현의 아버지 김무력,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다른 가요. 가야 출신이죠? 멸망한 가야의 귀족들이잖아요. 가야 왕자잖아요. 이 멸망한 가야 왕자들을 신라가 어느 신분에 집어넣었을까요? 진. 진골에 집어넣어요. 근데 진골 중에서도, 어? 전. 그쵸. 진골 중에서도 아웃사이더 진골을 시켜요. 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골만 할 수 있어요. 자, 멸망한 가야 귀족들을 어디에 포함시킨다고요? 진골에 포함시키는데 진골에서도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진골. 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름을 많이 겪고 있었고, 이 김서현이 만명이랑, 근데 남녀 사이 일은 신분 이런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눈 맞으면은 남녀 사이에 그런 거 없죠? 막 노비랑 양반이랑 결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클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 딸 만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진 않고 가둬요, 집에. 못 나가게. 자, 근데 사랑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막 폭풍우가 막 내리쳐가지고 이 집 문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때 만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김서연이랑 사랑을 나누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김유신. 하지만 김유신은 어머니 쪽 혈통은 성골이지만 아버지 쪽 혈통이 뭐예요? 가약의 진골이죠. 그래서 신라에서 왕이 되기는 어려운 신분이었죠. 여러 가지로 신분적 한계를 안고 있었던 김유신이 만난 정치적 파트너가 나중에 나오는 김춘추라는 사람이죠. 자, 지증왕 얘기를 좀 할게요. 지증왕은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스스로 정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흥왕의 엄마였던 지소태우가 대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어릴 때 왕의 엄마가 대신 정치하는 걸 두 글자로 섭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정. 자, 근데 왕의 엄마는 여자죠. 왕의 엄마 여자가 저 외간 남자들 신하들이랑 얼굴을 막 맞대는 거는 유교윤리에서 맞아야 맞지 않아요. 자, 조선시대 보면 여자들 어떻게 하고 다녀요? 장옷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두르고 다니죠. 남자들한테 얼굴이랑 이런 시체 부위 안 보이려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비나 왕의 엄마 대비 이런 사람들은 신하들에게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유교 윤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왕이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쭉 서 있는 가운데 왕이 가운데 앉고 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고 왕 오른편 뒤에 발이 뭔지 알아요? 그 대나무로 만든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보지 말라고 쳐놓는 거 있죠. 현관문에. 예. 그 발을 쳐놓고 그 발 뒤에서 이렇게 엄마가 앉아서 아들 정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 네, 렴은 그 발염자고 수는 들이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멸망시켜요. 아까 버프왕 때 어느 가야 멸망시켰어요? 금관가요.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그 가야를 멸망시키면서 가야 귀족들이 막 신라로 넘어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우룩. 자, 이 우룩은 그 가야에 있던 그 12마을, 그 12마을에서 각자 나는 소리를 따가지고 악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악기를 연주한
그 대가인데 가야 출신 우르기 만든 이 악기 무슨 악기일까요? 가야금이죠. 검은고 몇 줄? 검은고 6줄. 가야금 몇 줄? 12줄이에요. 검은고 몇 줄? 6줄. 가야금 몇 줄? 12줄이에요. 자, 진흥왕 때는 백제를 공격했죠. 그리고는 어디를 차지했어요? 한강 지역을 빼앗았죠. 이때 백제 왕이 누구였어요? 성왕이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발근에서 쳐들어왔던 이 성왕, 관산성에서 목숨을 잃죠. 기억나죠? 관산성 전투. 진흥왕과 성왕 왼수였죠. 자, 진흥왕은 영토를 크게 떨친 왕인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차지한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왕이 직접 어디 가는 거를 순행이라고도 부르고 순수라고도 불러요. 네 개의 뭐를 세웠다? 순수비를 세웠다. 자, 그리고 진흥왕 때는 신라 궁궐 그 월성 동쪽에서 노란 용이 올라갔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노란 용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황룡이죠? 그 노란 용이 올라갔다는 그 자리에 절을 하나 만들어요. 황룡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 인도에, 저 먼 인도에 그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를 이끌던 아소카 왕이 보내온 금, 은, 구리,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다란 불상을 만들어요. 자, 이게 황룡사에 모셔진 뭐다? 장육 존상이다. 자, 잘 기억하세요.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왔어요. 황룡사의 뭐다? 장육 존상이다. 인도에서 보내준 금, 은, 구리로 만든 장육 존상이에요. 신라의 첫 번째 보물. 자, 진흥왕 말년에 진흥왕이 인재를 키우고 싶었어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봐요. 자, 인재를 키우고 싶은데 보통 키운다고 했죠? 나이 많은 사람 키워요? 젊은 사람 키워요? 젊은 사람 키우죠?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키우려는데 젊은 사람 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명분, 또 돈, 또 어? 시설, 또 너무 모범생 같은 답만한 너희 젊은 사람들 모이는 공간, 술자리, 클럽. 클럽을 왜 가요? 술자리 왜 가고? 놀러. 뭐하러 놀러 가요? 헌팅. 근데 헌팅은 누가 만나러 가요? 이성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성을. 그죠? 그죠? 자, 지금 남자들을 모아서 군대로 좀 조직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쁜 누가 있으면 돼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군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걸그룹 보면. 난리 나죠? 자, 그래서 이 진흥왕이 미스 신라를 뽑아요. 그게 원화예요. 뭐라고요? 원화. 이 원화가 뭐라고요? 미스 신라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원화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예쁘다는 그 원화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남모, 하나는 준정. 이게 그 삼국 사기에는 준정으로 나오고 삼국 유사에는 교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원영이랑 안효진을 뽑은 거예요. 네. 장원영, 안효진 알죠? 네. 알죠? 네. 그 예쁜 사람 둘을 뽑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같이.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제일 예쁜 한 명이죠, 한 명. 그죠? 자, 둘이 서로 질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남모가,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준정이 네. 준기로 하고 가릴 수가 없죠. 안유진이랑 장원영 중에 누가 더 이뻐요? 갈 수 없죠. 자, 그래서 준정이 남모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자, 초대를 했는데,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술 마시 술을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야, 우리 그냥 앙금 다 풀고, 자, 우리 제일 예쁘잖아. 친하게 지내보자. 자, 만취했어요. 믿고, 남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준정이? 강물에 던져요. 익산 익사하죠. 삼국 유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술에 잔뜩 취했는데, 강가로 데려간 다음에, 강가에는 뭐가 많죠? 풀도 있고 또, 올 돌이 많죠? 자, 술 취해 누워있는 거에 위에다가 돌을 덮어요. 돌무덤을 그냥 만든 거예요. 술수 생리적 그것을 사가지 근데 이제 돌이 만약에 잔뜩 취한 사람을 돌 위에 돌무더기를 잔뜩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죽겠죠? 자, 그래서 이 준정도 살인죄로 처형당한. 자, 결국은 진흥왕이 후회를 해요. 여자 뽑으면 질투하니까 걸그룹들 사이에도 불화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라 보이그룹을 만든. 남자지 그게 보이그룹이죠. 근데 보이, 보이그룹들은 자, 아무튼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예쁘장한 남자들. 그리고 미의 기준이 좀 달랐겠죠. 그리고는 여자들처럼 또 화장을 시켰다 그래요. 이 화랑은 이거의 준말이에요. 화랑 플러스 낭도의 줄임말이에요. 화랑은 진골 귀족들이고 낭도는 평민들이에요. 화랑 한 명이 여러 낭도들을 이끄는 시스템. 이게 화랑도예요. 너희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알아요? 잼버리? 뭐. 아무튼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합숙도 하고 막 뭐 음식도 해 먹고 같이 뭐 훈련도 받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청소년 단체, 이런 조직이 화랑도인데, 자, 이 화랑도가 나중에 국가적인 조직으로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군사훈련도 받고 얘네가 신라 성북통이라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화랑, 관창이 있고, 그렇지, 뭐 방굴도 있고 또 방금 얘기했던 김유신도 유명한 화랑이죠. 여러 낭도를 이끌었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지왕부터 해가지고 쭉 신라 이제 막바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